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이제 대구 광역시 중구 남성로에서 보내주셨어요. 해외에서 직구하신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브라더 미싱의 CS6000i 컴퓨터 이런 모델인데 CS6000i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기계인데 이 기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늘대라 그래요. 이 바늘대 부분이 좌측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쪽에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늘대를 막아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재봉틀을 떨어뜨리신 기계예요. 그래가지고 이 폴리를 돌렸을 때 바늘대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탈을 하면은 이 톱니, 요건 이제 침판이라고 하는데 침판 부분에 요 홈에서부터 확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뻑뻑한 가운데서 이분은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계속 폴리를 돌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꿈쩍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니들바 유닛이라 하지 바늘대 부분이 이탈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톱니 상하 이송 장치라는 이제 피드 리프팅 암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옷감을 밀어주는 이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백을 해서 뒤로만 가는 거예요. 옷감을 갖다가 뒤에서 앞으로만 밀어주는 거지 뒤로 밀어주지를 못했던 이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이제 단점이 전체적으로 그 고장이 많은 기계예요. 옷감을 뒤로 쭉쭉쭉쭉 빼줘야 되는데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옷감을 뒤로 밀어줘야 되는데 후진 백으로만 가고 다시 전진을 가지 못한다. 이게 단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계들이 백으로만 가고 뒤에서 옷감을 앞으로만 밀어주고 뒤로 못 밀어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전체 분해를 해서 다시 잡았어요. 애먹었어요. 이분께서는 이제 이 기계를 수리를 포기하시려고 했던 기계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전화를 주셨는데, 많은 의류를 박음질 하시는 것 같아요. 적합치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바늘대라고 그래요. 바늘이 꼽혀 있는 이 기둥인데 니들 바라는데 이 부분이 가늡니다. 일반 재봉틀에 비해서 많이 가늘어요. 이거는 국내에서 구입하신 게 아니고 해외에서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수리를 보통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계속 전화를 주시면서 고칠 수 없으면 포기하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책임지고 고쳐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흘렀어요. 오늘이 이제 3일째인데 계속 뜯어서 조정을 해놓으면 한 군데 해놓으면 한 군데가 탈이 나고 이게 내부를 보면은 형편 없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막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계가 굉장히 약한 기계입니다. 많은 미싱 사용자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바느질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겠다고 기계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기계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고장나서 버리는 수도 많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해서. 다행히 이분께서는 이제 떨어뜨린 상태에서 기계를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걸 수리를 해 보시려고 기계를 분해했다든가 이러면 수리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이 만졌던 기계는 미싱 수리 업체에서 수리했던 기계는 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리하시는 분도 돈 몇 푼을 벌어보려고 기계를 막 여기저기 만져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리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저한테 보내셔도
저도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절대로 기계를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측으로 폴리를 돌렸으니까 북실 감기 장치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사를 하시거나 짐을 옮기거나 재봉틀을 옮길 적에 이삿짐센터 분들은 요걸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면은 서로 던지면서 던지고 받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모두 다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수리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계가 옛날 주물로 된 기계처럼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거나 기계를 이동할 때는 자가용으로 직접 차에 싣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삿짐센터 맡겨놓고 재봉틀이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가하면은 기가 다 틀어져 버려요. 한마디로. 자, 지금 이제 북실을 감아서 북토리에 넣은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실책이 4번 이렇게 걸어져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자동 실개기 장치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걸어지고 손으로 끼우는 게 사실 더 쉽습니다. 이 자동 실 끼우기 장치가 한 번이라도 바늘을 끝까지 상단으로 올리지. 이것도 다시 보내드려야 되네. 자동 실 끼우기 장치 할 때는 무조건 폴리를 돌려서 바늘이 상단에 있게 해주고 이걸 내려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한 번만 잘못하면 고장나버려요. 자동 실기기. 그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내린 상태에서 이걸 내려주고 밀어줘 버리면은 부딪힙니다. 부딪혀가지고 바늘에 들어오질 못해요. 항시 바늘이 상단에 올려져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폴리를 돌렸어요. 그 다음에 옷감을 넣습니다. 그렇죠?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요건 이제 자동이니까 한 번 더 눌러주면 바늘이 꼽히죠. 이때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후진 버튼 눌렀을 때 후진이 되는 거고, 다시 전진 버튼 눌렀을 때 전진이 되고. 이 디지털 기계들이 브라더 재봉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기계들이 뒤로만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서브 모터라고 그러죠. 서브 모터가 약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7번까지 해야 돼요. 7번에 오버럭 스티치. 박음질이 되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스톱하고, 요게 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나오죠. 3번, 이렇게 하면 조금 넓게 나오죠. 스톱하고, 4번 하면 조금 더 넓게 나옵니다. 이거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의 간격, 스톱하고, 요거는 이제 지그잭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5번에 넣으면 가장 넓은 지그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와이드로 벌어지는 거죠. 16번, 15번이 많이 쓰이는 오버럭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걸 올려서 간격을 넓혀 주시면 넓게 나옵니다. 스톱.
스탑하고. 다음에 25번. 뭐 중요한 기능은 아닌데요. 다시 1번에 바늘이 가운데로 오게 해주고, 예, 박음질을 합니다. 3번 넓죠? 4번 조금 더, 3.5, 4, 예, 5까지 나오네요. 다시 한번 누르면 스탑. 그 다음에 이제 바늘 위로 하축으로 다시 박음질 되고, 41번. 이제 뒤로 갈 때는 후진을 눌러주죠. 다시 전진하죠. 한 번 더. 예, 각종 기능들이,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브라더 미싱의 해외 직구 상품 CS 6000i, 예, 전체적으로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직전으로 들어갔어요. 직선 바느질, 요거는 땀수라 그랬죠. 넓게 이렇게 후진 버튼 이제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